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아나운서님은 부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채요? 네. 없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부채를 막기 위해 비상자금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부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부채는 무조건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 경제에서 부채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죠. 하지만 이 부채는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도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관리 방식에 따라 둘을 구분할 수 있고요. 부채를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상담을 해보면 생활비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거나 카드론으로 막기도 하고요. 또 자녀 교육비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부채 해결이 어려워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에 대한 얘기군요. 그런데 부채가 좋은 부채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좋은 부채란 네. 미래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하는데요. 부채를 통해 자산을 늘리거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좋은 부채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이나 자격증 교육비 등의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통해서 학습과 기술을 습득하고 원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얻는다든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얻은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좋은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좋은 부채가 되기 위해선 우선 충분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요. 그다음 고려사항은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이용하는 건데 이는 충분한 가치 상승에 대한 시간을 벌어서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을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즉 부채를 어떻게 기준을 잡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잘못 활용하면 나쁜 부채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빚, 부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작지만 가게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한돈 세트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한 점 상담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부채, 나쁜 부채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부채를 좋은 부채로 만들기 위해선 적정 비율이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수입, 투자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요.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채를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적정 부채 비율에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개인의 부채 비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 DTI, 그리고 부채 상환 비율인 DSR로 나누어지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인 LTV 등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DTI나 DSR은 40% 이하가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고정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TI가 50%를 넘어가면 부채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DTI를 40% 이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DTI 20% 이하의 비율이 적정 부채 비율로 보입니다. 적정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대출 발생 전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저금리 대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고요. 네. 소득 대비 부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출을 한번 받아보면 사실 DTI, DSR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아닌 경우에는 좀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이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왜 DTI 40% 이하가 적정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DTI는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카드 대출, 그다음에 카드론 등 모든 주택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고 여기서 100을 곱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네. 연소득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간 대출의 이자의 합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40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연소득의 40%가 대출 상환에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DTI가 높을수록 부채 상환 부담이 크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DTI가 20% 이하라면 대출 상환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20에서 30% 선이면 대출이 적정하다,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아이 교육시키고 생활하다 보면 정말 빠듯합니다. 네. 그리고 30에서 40% 선이면 소득 대비 대출 부담이 증가해서 다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보고요. 이때부터 부채 상환 관리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요. 40% 이상이면 대출 한도가 줄어서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DTI로 부동산 시장의 가열 양상을 규제하기도 하는데요.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 DTI를 40% 제한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50% 제한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는 DTI를 여유가 있을 때 낮추는 게 좋겠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대출 정도 상한이나 조기 상한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소득이 증가한다면 DTI가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원금과 이자 등의 대출을 조기 상환해서 부채 부담과 DTI를 줄이는 게 좋겠죠. 또 금리가 높은 신용 대출이나 카드론 등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안 대출을 진행하면 DTI가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DTI를 관리하게 되면 대출 한도와 금리 결정에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DTI와 함께 얘기했던 DSR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최근 금융 당국은 DSR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부채를 포함하여 대출 심사 때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산법은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인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되는데요. 또다시 쉽게 예를 들어서 네. 연소득 7천만 원인 부부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나누고 다시 100을 곱하면 딱 50이 나오죠. 즉 연소득의 50%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의미인데요. 50%라고 하니까 연소득의 50%가 부채 상환으로 나간다고 말하니 정말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체감이 되죠. 네. 이렇게 DTI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계산되는 반면에 DSR은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더 엄격한 지표인데요. DSR도 비율이 30% 이하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DSR 40% 이상이면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DSR 40% 초과 시 은행권에서는 추가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DSR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고금리 대출 등을 상환하는 건 물론이고요. 원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동산 구입할 때는 LTV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LTV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50%라면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LTV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하는데요. 지역별로 LTV 규제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먼저 서울 강남 지역 같은 부동산 시장이 가열된 지역으로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는 LTV가 40%이고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조정 대상 지역은 LTV 50%,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은 LTV 70%이고요.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LTV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겠죠. 에, 그래서 신중하게 대출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LTV가 낮을수록 자기 자본 비중이 높아지고 금융 안전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DTI나 DSR, LTV 이런 많은 용어들로 헷갈리기도 할 건데 LTV는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DTI와 DSR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네. 편하실 겁니다. 즉 LTV는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이기에 지역별 규제를 확인하고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DTI, DSR도 함께 고려해야 대출 가능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됩니다. LTV가 부동산 직거래의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LTV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진 LTV 비율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책 대출 상품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을 활용하면 LTV를 높일 수 있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도 LTV가 적용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은 LTV가 아닌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최근 금융당국은 부채의 상환 능력이나 도덕적 해이를 중시 보기에 DSR을 더 중요한 규제 기준으로 삼고 모든 대출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신용등급은 LTV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 부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채니까 당연히 금리 상황이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 상황,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 목적, 그리고 금리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금리 시기에는 부채 부담이 커지니까 비율 조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효과가 크지만 하락장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때 비상자금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네. 또 개인 투자 성향도 고려해야 하고요. 일단 이를 반영해서 얘기를 한다면 먼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기준으로 보수적인 투자자는 LTV 40% 이하가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는 LTV 50에서 70%,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LTV 70% 이상의 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LTV가 높을수록 레버리지가 크지만 금리 상승이나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리스크는 커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DTI나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크면 금리 인상 시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DTI 40% 이하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로 보자면 70% 이상은 위험하다고 보고요. 30% 이하는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나 50%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60%까지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부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단기 투자라면 높은 부채도 가능하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부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나누는 건 정말 한끗 차이이기 때문에 향후 상환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현명하게 부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박지현님,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하셨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 잔고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그 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산들이 많아지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채를 빌렸다면 조기 상환하는 형태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0808님, 지출을 신용카드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빚이잖아요. 수입의 몇 %를 저축하고 신용카드 지출을 몇 %로 정해두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결혼 전 사회초년생이나
그리고 맞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외벌이냐에 따라서 이 저축 비율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결혼을 했다면 출산을 안 했다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의 60% 이상은 네. 저축을 해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킬 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40% 이상 저축을 하는 걸 목표로 세우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최하 20% 이상은 저축을 하는 걸로 해야지 네. 미래에 다가오는 재무적 이벤트에서 부채를 안 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7162님, 학자금 대출이 좋은 부채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연체가 되면 이자가 너무 세던데요. 당장 취업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자금 대출도 결국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하셨어요. 이자가 세죠. 네. 그래서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취업이 힘들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일단 대출 상환하는 게 맞고요. 네. 학자금 대출이 좋은 부채라고 얘기했던 것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 저희가 이제 학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학업을 통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좋은 부채라고 했지. 이 부분에 만약에 연체가 된다면 가장 위험한 거니까 어떻게든 연체 안 되게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6154님, 저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완전히 다 갚았는데요. 이러면 안 됐던 걸까요? 하셨어요. 아니 정말 잘하셨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다니까 정말로 잘하셨는데 이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했을 때 네. 가장 좋은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부채가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DTI나 DSR은 굉장히 점수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노후에 새로운 투자를 할 때에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144님, 5년쯤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확정금리로 받았습니다. 이게 좋은 부채였을까요? 하셨어요. 아마 5년 전의 금리라면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네. 직전이면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낮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쯤 됐을 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위에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추세니까 만약에 그때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2.7로 받으셨다고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잘 받으셨네요. 잘 받으신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문자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서 총 2분에게 한돈 세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저는 못 뽑겠어요. 서영래 원장님이 정해주세요. 그 저축 열심히 하시라고 네. 0808님한테 네. 선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7162님 화이팅 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들에게는 방송 끝나고 한돈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럼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